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까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심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소환 때처럼 이번에도 동행한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이번에는 전날에 일시와 장소를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지지층 결집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장면, 이 포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서로 말을 알려고 눈치. 이 출두 시간, 장소 이거에 대한 문의가 의원실로 굉장히 많이 막 폭주를 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홍보용으로 올렸다. 뭐 모여라 개딸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고요.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안 해도 뭐 충분히 다 모일 사람 모이던데요. 그리고 충분하게 혼자 변호인만 대동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잘 전달이 되어서 지지자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라고 하던데.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민주당의 현주소죠. 기울고 있는 거죠. 또 저렇게 과하게 해석을 과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페북에 올린 공고문이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한 900명, 10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2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대북 송금 그 대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이 이제 혐의가 짙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안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검찰 소환될 때도 많은 사람이 나가기가 어려운 저는 이게 정확한 주소다. 뭐 1차 출두할 때 많이 모였다고 또 뭐라 그러고 지금 또 적게 모였으니까 끝났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900명에서 200명밖에 안 왔다고 또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뭐 안 온 거죠. 뭐 그다음에 오라고 뭐 이렇게 독려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고요. 이재명 대표 상의에 태극기 배지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저도 뭐 있는데 이거 뭐 이거 국민의힘 색깔 아니야 이거? 이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주길래 입었어요. 태극기도 의미 없다. 아니 붙이고 나왔구나 뭐 그런 정도지. 태극기를 붙이고 나왔다. 단추를 붙이고 나왔다. 끝이죠. 붙인 상의를 얻어입고 제공한 상의를 입고 나왔다. 저는 그 숫자가 많고 적고 뭐 그 SNS에 포스터를 올렸느냐 말았느냐 보다도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3차 소환까지는 그 기자들이 모여있는 포토라인 앞에 가가지고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거였어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이번엔 전혀 달랐죠. 지지자들이 모인 단상에 올라가서 그것도 스탠딩 마이크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이건 연설을 준비한 겁니다. 대중 정치 연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기괴하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임 혐의로 소환된 피의자가 정치 연설을 준비해서 마이크까지 준비해놓고 거기서 하는 게 굉장히 보기에 기괴하죠. 근데 속내는 비명계 의원들 내가 끝까지 뭐 이번에 소환되고 영장 치고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판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헛생각하지 마. 비명계 의원들에게 주는 저는 강력한 자기만의 마이웨이식 어떤 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하여튼 이렇게 해볼게요.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시청률 올라갈 것 같지. 이게 변종 음모론이에요. 이 상상력. 들으면 그럴듯해. 그럴듯하죠. 민주당에 천공하세요. 일정하게 빨려들죠. 이런 거죠. 항상 주요한 측면과 부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이거는 검찰하고 현 정권이에요. 비명계가 아니라 비명계가 아니죠. 우리 김근식 교수가 그렇게 내피셜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보다 좀 덜 내피셜한 합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 특수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는 제대로 찾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그 기우제직 수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피의자로 출두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 것이 기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치 검찰화돼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정치 메시지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법 시스템이 정치화된 겁니다. 검찰을 향한 당연한 메시지였다라는 건데 내용을 조금 짚어볼게요.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이 시시프스라고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하잖아요. 돌을 계속 끌어올리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무한 형벌을 반복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빗대서 말한 것은 본인의 처지가 4번째 소환이고 또 5번째 소환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소환되고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아마 무한형벌에 갇힌 시지프스로 이렇게 비유해서 끝까지 내가 버텨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시지프스가 그 형벌을 받는 이유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 자체에 대한 의지, 그 형벌조차도 내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 뭐 이해하겠으나 공교롭게도 본인의 처지와 또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되지. 제1야당 대표의 말씀을 우리 고매하신 김근식 교수께서 그렇게 또 비꼬는 듯한 이런 것은 서로 여야 정치에 서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만 강조해 주시고 지금 민주당이 민생을 도외시했습니까? 아니면 국제 무너져가는 외교 관계를 도외시했습니까? 지금 반토막 나가는 경제를 도외시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야당으로서 계속 잘 하자고 여당에게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한 지 15개월 됐는데 뭐 경제 잘못되는 것도 전 정부 탓, 모두 전 정부 탓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고 이 검찰 능력도 좀 제대로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문제 좀 빨리 끝내서 빨리 정리하고 수사 끝내고 기소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는 총선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시중에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에 따라서 검찰답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됐죠? 월드컵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세계 야구대회가 열리고 갑자기 동계올림픽 주 종목이 바뀌어요. 처음에 대장동이었잖아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살라미로 하다 보니까 대장동은 이 기소 공소장을 봐도 이재명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그러고 주 종목이 뭘로 바뀌었죠? 성남 FC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대북송금, 대납, 방북 대납 뭐 이걸로 또 바뀌고 지금 또 백현동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민주당과 검찰이 치르는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최주정 수석이 말씀하신 이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너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그다음에 계속 종목이 바뀐다. 2가지 지점이신데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특히 지금 현직 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그걸 다 옛날 독재 시절처럼 데려다가면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가 연루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검찰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걸리고 종목이 바뀌는 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다양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길목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네 번째 소환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요.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 앞에서만큼은 핏대를 세우며 한껏 위풍당당한 이 대표가 검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니 딱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고 하는 그 판단 그런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지를 않겠죠.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뭔 얘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검찰이 그럼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자기 방어도 하고 그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내가 유리한 지점, 불리한 지점 다 알 것 아닙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점만 300쪽을 싸놓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방어권이 있는데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진술이 유리하게 채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몇 군데는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원래요 주변인들 또 뭐 중간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들 뭐 증거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잡아내고 입증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수사하고 관련자들 다 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 안에 영장 쳐야 돼요. 아니 영장 치는 것이 8월 안에 쳐야 검찰의 수사 능력이 대단하고 9월 달에 치면 수사력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지난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정개국회 열리고 그거 아주 친다고 예측이 얘기를 했죠. 대단한 판스트라다무스 존경하는데